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미래에 투자하자. ESG 팍팍 쳐가면서 투자하면 될까? ESG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0년 들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ESG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등 여러가지 미래 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거 나서면서 이 ESG라는 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ESG에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대세는 무엇인가? 지금 친환경, ESG가 대세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 ESG라는 것 바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돈이 몰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의 미래다. 인류의 미래다.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ESG가 대세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 ESG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ESG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9년에도 한탕 해먹은 이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요. 증시에서도 녹색 바람 ESG 기업이 뜬다. 바로 2009년 1월 21일 뉴스입니다. 부산 성지곡 더파크 조성하는데 주제는 그린 뉴딜이다. 2009년 12월 3일 뉴스고요. 환경부 그린 뉴딜 일자리 4만 3천 개 창출한다. 왠지 이건 2020년에 나온 뉴스 같은데 알고 보니 2008년 12월 2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이렇게 2008년 9년에도 ESG,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들이 한창 증시의 이슈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친환경 ESG가 대세라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은 이미 ESG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요. 한국도 지금 국가적으로 ESG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겠는데요. ESG 펀드에 15조 원 뭉칫돈이 들어왔다. 착한 기업 투자 대세가 될까? KB금융에서는 ESG 투자 대출을 2030년까지 50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5일 뉴스고요. 글로벌 투자기관 91% ESG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8월 13일 뉴스입니다. 그리고 올해 ESG ETF 급성장했다. 한국은 아직 걸음마다.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민연금 450조 주식, 국내 주식 채권 투자 결정할 때 ESG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ESG 운용사들 ESG 펀드 내놓고 있고 NH 아문디 운용에서 ESG 투자 그린 코리아 펀드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그린 뉴딜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ETF 자금들 ESG 투자에 몰린다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뉴딜 펀드 5G 신재생 에너지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드디어 했습니다. 5G 신재생 에너지 이쪽 분야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09년에 써먹었던 거 지금 10년 뒤에 다시 재탕하고 있지만 돈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ESG가 이제 대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좀 한다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 ESG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린 뉴딜도 ESG의 연장선상이라는 사실을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은 결국 우리나라 그린 뉴딜로 연결된다. 그런데 친환경이 뭡니까? 사실은 테크, 기술이라는 거죠. 오염 물질을 배출 안 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그래서 미국 ESG ETF 한번 살펴봤습니다. 티커 ESGE하고 SUSA인데요. 이머징 마켓의 ESG 기업 그리고 미국의 ESG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럼 먼저 이머징 마켓의 ESG에 투자하는 펀드인 ESGE 한번 살펴보니까 ETF 구성 비중에서 테크 비중이 39%나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이 알리바바 그룹이고요. 두 번째로 텐센트, 세 번째로 TSMC,
그리고 네 번째로 삼성전자, 다섯 번째로 메이탄 디엠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SG 기업 뭐 특별한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기업에 투자하는가 이런 생각했더니 전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USA, 미국 ESG 기업에 투자하는 ETF 한번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 36% 차지하고 있고요. 뭐 3분의 1 가량 되는데요. 자,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로 애플, 세 번째로 세일즈포스, 자 그리고 뭐 알파벳하고 액센처 이렇게 있는데요. 전부 알고 보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태양광 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테크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거 바로 기술로서 극복을 할 수 있다. 자, 오염 물질 배출 안 시킨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ESG 펀드 자금들은 대체로 테크, 빅테크 기업들한테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ESG ETF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개 살펴봤습니다. 자, 아리랑 ESG 우수기업 ETF하고 타이거 MSCI 코리아 ESG 리더스라는 ETF입니다. 아리랑은 하나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거고요. 자, 이 타이거는 미래에셋대우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건데, 자, 살펴보니까 보유기업 1위가 한국전력, 2위 SK텔레콤, 3위 현대차, 4위가 한국타이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뒤로 KSS 해운, KT, 삼성전기, LS산전 등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 자산운용 거 살펴보니까 1위 SK하이닉스, 2위 네이버, 3위 LG화학, 4위 SDI, 5위 KB금융, 6위 LG생활건강 등 화학기업까지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모르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ESG, 자, 친환경과 크게 연관성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찾기 힘든 기업들이 상위권에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 ESG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ESG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또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결국은 빅테크, 전기차,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플러스에서 금융 정도가 지금 ESG 펀드, ETF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이 곧 환경이다. 환경을 보존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기승전 테크냐,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는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ESG 투자에서는 반도체가 빠질 수 없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자 ESG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ESG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별다른 것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ESG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점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그린 뉴딜이니 한국판 뉴딜이니 하면서 자, 통 크게 투자를 하겠다, 150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수혜를 누가 입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들 자, 길목에서 그물 치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어쩌면은 또 재수 좋게 운 좋게 우물 탈출 기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길목에서 그물 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들 우물 탈출, 개천 탈출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추진 과제, 그린 뉴딜 추진 과제를 보니까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제를 보니까 디지털 뉴딜, 디지털 그린 융복합, 그리고 그린 뉴딜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린 뉴딜 부분에서 지금 73.4%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테크, 디지털 역시도 ESG에 포함이 되는데 자, ESG 중에서도 지금 환경이 강조되면서 그린 뉴딜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향후 5년간 160조 원을 투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73조 원, 약 42%가량을 그린 뉴딜에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업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뉴딜 펀드, 5G, 신재생 에너지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투자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또 뭐냐? 자, 450조 굴리는
국민연금이 자, ESG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린 뉴딜, ESG 관련 기업들, 관련 주식에 국민연금이 내부 규정을 바꿔서 대거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린 뉴딜 펀드를 만들면서 수익률 보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연금이 450조 자금을 굴리면서 자, ESG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면서 투자에 참고하겠다고 말한 게 과연 우연일까? 자, 저는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 수익률 보전해 주는데 국민연금이 지원 사격을 해주겠다고 말한 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치고는 너무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석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자, ESG는 명분입니다.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이것이 과연 한국의 미래인가? 한국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은 언제나 정의로워 보입니다. 자, 돈이 흘러 들어갈 명분은 충분하다는 거죠. 정의로운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자, 이것을 막으면 안 되겠고 막을 수도 없겠죠. 자, ESG는 대세이다. 10년 전에도 ESG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도 이슈가 반복될 뿐입니다. 물론 그 규모가 판돈이 더 커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ESG는 테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 미국이나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지금 ESG는 테크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ESG에 돈이 몰린다는 점. 자, 과연 주목받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 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쪽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판돈이 커지고 있는데 손가락만 빨고 있을 텐가? 개천박 세상이 궁금하다면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잘 판단하고 투자를 잘해서 부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